2020년 국회 본회의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법률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겠다. 12월 8일 조선일보는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계만 확인한 국민의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물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그것이 이런 공수처 전국에서 103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루 전에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로텐더 홀, 거기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죠. 그리고 8일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는 독재로 망한다 하고 외치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8일에는 공수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죠.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만 역부족이다.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이러한 정치적 사건을 알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밤에 국회의원들이 그 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하겠다고 할 때 SNS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예외 없이 거기다 대놓고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더라도 한계만 확인한 국민의힘, 이 제목을 보고 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조선일보가 남이냐?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키는데 지금 상황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언론사 중에는 조선일보인데 참 싸늘하게도 제목을 뽑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농성을 하는 중계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와서 박근혜가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아, 그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한가하게 개구리에게 돌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 독재를 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일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개인적인 일로 재판을 받는다든지 또 정치계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물론 그래봤자 소수겠죠.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모든 그 지금까지의 그 대우, 그것을 다 받으면서 임기 끝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지금과 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당장 다음 해부터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입니다. 가진 거 없는 국민들이 먼저 굶주리고 먼저 그러한 혹독한 독재를 거기에 시달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들의 처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마치 정치권의 일처럼 복수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한번 당해봐라. 물론 이것은 극소수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런데 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일이 말 그대로 정의롭다고 믿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중 언어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그 바닥을 못 보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들이 악이라고 외쳐봤자 악이 아니라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민주당의 진짜 정치적, 사상적, 그 이념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정치인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겉으로 나오는 그 어휘들, 그리고 화기애애한 자기들의 그 분위기, 여기에 국가 정체성을 잊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망각하고 끌려가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당원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문재인 씨처럼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독재까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상식이 있고 리걸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저 바닥에는 애국심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설치는 문재인 민주당의 그 실체, 그것을 알게 해서 무엇이 국가를 지키는 일인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이제는 이쯤에서는 돌아서야 되겠다.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세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 싸움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숫자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리고 법을 이렇게 헌법을 형해화하고 법을 제 멋대로 이용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이 악의 정치를 하는 이 시대라고 하더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전선동을 하고 이상한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와서 국가를 마구 흔든다고 해서 끝끝내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후진국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국민은 지혜롭고 그리고 애국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국민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겉에 보이는 어떤 사건에서는 내 편이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가고 같이 죽는다. 이런 것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진상을 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수처법을 그냥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아예 숫자가 가장 많으면 야당 없이 혼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안이 되겠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주의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없애려고 곧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것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주의라든지 법치주의 이런 것은 삼류가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삼류 앞에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류 국민, 우리 5,100만 인류 국민하고 같이 간다. 같이 이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쭉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었죠. 일단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해서 그래서 신문에서는 이제 하루를 벌었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이거는 과도하다 하는 반성을 할
기회를 준 것인데 그냥 숫자로 밀어붙였죠. 보니까 4대2로 단지 77분 만에 의결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걷어찬 겁니다. 어떻든 국민의힘도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맥없이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성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 필리버스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별 소용이 없다. 이제 신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반응이 그렇죠. 그 의사봉에다가 그 밑에다가 머리를 들이밀어서라도 막았어야 한다. 아니면은 더한 일이라도 했어야 한다. 그러는데 제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랑 또 그 황교안 대표랑 이게 그 수사까지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으로 대항을 했다 해가지고 그런 문재인 민주당이다. 그런데 무슨 그 시위하는 대학생들처럼 가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힘들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심재철 대표가 있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법이랑 이런 것들 처리할 때 사실은 가까이 간다고 해도 대부분 의원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항의를 하고 그 정도에 멈추는 이번에도 그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더 격렬하게 하지 못한 국민의 힘을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끌고 간 문재인 민주당이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숫자상 열세다. 상대방이 아주 염치 없고 그리고 거의 무례배에 가까운 그런 독재 권력이다. 자기네가 숫자가 많은데 항상 숫자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 그런 세상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숫자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 한간에서는 전부 사표를 써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선거 때 다 기권해라 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민주당과 다투는 방식에서는 단식을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혹은 자해를 한다든지 사표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이 신사를 상대로 할 때 그나마 힘을 좀 쓸 수 있는 것이지 문재인 민주당은 그러면 좋다고 박수치겠죠. 더 잘 됐다. 그래서 단식하지 말고 잘 먹고 싸우고 추운데 떨지 말고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그들과 대결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그 상황까지 왔다. 이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표결에 가기 전에, 그 전에 문재인 민주당 측에도 사람이 있다. 전부 그
괴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거의 그 전력을 다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또 뭐 그쪽 정치인들 중에 아직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라. 그래서 그쪽에서 한 명을 설득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다면, 나오게 할 수 있다면 또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들 중에 애국심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그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수는 그냥 말해서 어떤 인성에 뭐 일반적으로 착하다 하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인성, 국가 정체성,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그 뭐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 문재인 민주당의 홍위병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정신적인 이야기, 가치, 인류 보편의 이야기, 그런 거 이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그들 앞에서는 울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주 그 적극적이고 사실은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뭐 요즘에는 혁명이니 혁신이니 하는 소리들이 참 너무 많아서 그 말을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절실한, 이게 아니면 어쩌면 대한민국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걸 막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국민들, 그리고 그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헌법주의, 그리고 리걸마인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국회법에서 제적의원 5분의 3, 이 뉴스 내용입니다.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24시간 후에는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74명, 열린민주당이 3명,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가운데 4명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필리버스터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게 되면 이게 또 자동 종료가 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에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표결이 만능이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국회에서 뭐 여소야대니 여대 야소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예측한 대로 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다면 애초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회의하지 말고 그들 뜻대로 하게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차라리 그러면 다수, 이 절대 다수인 의원들만 남고, 아니 의원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 국회를 열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국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바로 권력 융합 상태인 겁니다. 삼권 분립이 깨어지고 집행정부하고 입법정부에서 다수당 쪽이 권력이 융합이 돼 있으니까 국회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지금 돼버린 것이죠. 어떻든 국민의힘도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을 선거 이후, 이제 개원한 이후 계속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각오를 하고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게 아마도 북구의 동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 동네 아이들이 마법에 걸려서 홀린 듯이 그 사람을 따라서 마을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마을에서 아이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무기력하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매번 저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물론 그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법률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결과는
그것은 정의롭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된 법이었다.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3석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럴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피리를 잡으십시오. 피리 부는 사람에게 당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직접 피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입니다. 엉킨 전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소용없는 말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가 그 범죄, 집단 범죄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런 것이 있죠. 수괴가 누구냐? 수괴 그러면은 발음은 좀 다르지만 나머지는 졸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 속에 수괴가 있다. 저쪽 정부에 있는 문재인 씨는 그래도 양식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문재인표, 문재인 주문 식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집단범죄로 치면은 수괴는 문재인 씨다. 그 수괴를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해라. 이처럼 어이없는 부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체면상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이런 위헌적인 행위를 막을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문재인 씨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의 목적은 현재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선, 악 가운데 항상 선을 이야기하죠. 국민들에게 여러분은 천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는 당신 끌어다가 혼내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집을 몇 채씩 챙기고 펀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문재인 씨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그리고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 일들이고, 지금 이렇게 사실 밉다 곱다 해도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 하고 싸우는 그런 정치 그룹은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로텐더 홀에서 그 추운 밤에 농성을 한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법사위에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소위 보수다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고 하는 정치인들, 이제 그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누구인가? 결국 우리 국민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일꾼이 잘못 들어와서 저 모양이 된 거 우리 주인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직도 속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에게 무엇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인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단지 패싸움이 아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씨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아니면 저 사람만 잠잠히 있어준다면 이번 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지었을 때 이거 생각했겠죠. 믿을 때는, 그리고 이 나라를 붙잡아 세울 곳은 국민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